불수능을 넘어서 마그마 수능이란 평가를 받은 2019학년도 수능 관련해서 교육단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짧고 굵은 인터뷰 퀵터뷰. 오늘은 수능 난이도 소송을 제기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제기하시게 된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 초고난도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좀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교육과정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또 예. 학부모님들께서 수능이 초고난도로 출제되는 것을 통해서 또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런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실제 계셔서 네. 소송 과정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건 수능 직후였나요? 네, 수능 직후에 저희도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실제 학부모님들께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좀 이게 소송이 맞물려서 좀 진행되게 네.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이 어려웠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이제 사교육 문제 등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또 네네. 교육부 입장으로는 뭐 수능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 공교육법 정상화법 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학교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 시험도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고교교육과정을 좀 위배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현행 법상에도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이 국가 공교육정상화법에 포함이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그런 해석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부인한다라면 법 개정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교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좀 예를 꼽는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네네. 31번 문제 국어 영역 생각이 나는데. 네네. 네. 일단 국어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성취 기준을 토대로 본다라면 네. 시사적인 글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들어가는 글에서 출제자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그런 성취 기준을 갖고 있는데 실제 국어 31번에 사용된 지문들은 그 우주론과 관련된 지문이고 또 추론을 해야 되는 내용들도 이 필자의 견해나 가치관이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나 이론을 추론하는 방향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성취 기준에 위배되었다라고 좀 간주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만 다녀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일단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어지는 범위와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또 그런데 불수능 이런 지적이 또 무색하게도 올해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9명의 만점자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네. 또 변별력을 갖췄다 이런 또 목소리도 일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라는 공식 사과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난이도 문제는 더 이상 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점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몇 점에서 형성되었느냐 또 표준 점수가 지난해보다 몇 점 향상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올해 수능과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원이 공식 입장을 낸 것처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수능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이번 불수능이라든지 또 불수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물수능도 문제가 되잖아요. 일부 예전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수능이라든지 물수능 난이도 실패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과거에 사례들은 검토해보지 않은 상황인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확인은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나중에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학부모와 공동 소송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송 자체가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소송의 원고는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학생 학부모를 지금 모집 중이고 상당수의 학부모님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본인의 피해를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복수의 혹은 다수의 그 원고가 모집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향후 소송 과정들을 또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좀 과정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학생은 학생이 따로 할 수 있고 학부모는 또 학부모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소송단을 참여를? 모집을 해서 네네 예. 학생도 학부모도 지금 참여가 가능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소송단의 모집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소송단을 원고를 모집한다라는 그 알림을 했는데 벌써 지금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혹시 뭐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도 이제 집계 중인데 네. 또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그 확인한 부분들은 네네네. 지금 이제 하루도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10여 분 이상이 원고로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앞서 공교육 정상화법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네네. 그 아무래도 네네.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첨예하게 쟁점이 될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핵심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 수능 출제된 문제들의 네. 다수 문항들을 분석해서 좀 교육과정 위배 문제를 판단할 계획이고요. 네. 뭐 적어도 1월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공신력 있게 판단해서 좀 그 제시를 할 계획이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난도 조절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향후에 수능은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준수하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맞게 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과 통화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